필렛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. 필렛 브랜드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, 여러분 38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, RT를 해서 다 지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킹을 하다 보면 지웠다가 다시 하고 지웠다 다시 하고 하잖아요. 그게 이 언두라고 하는 기능이 이 지운 것도 다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막 화면이 보이지도 않고 막 그래요. 아까처럼 그런 현상이 좀 가끔 나타나는데, 그럴 때는 설정해 보시면 램 세이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얘를 체크하면 더 이상은 그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지워버리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해를 하시고 되면 이건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감소되었다, 뭐 얼마에서 마스터캠 파일이 유저 어제 서페이스 됐는데 변경됐다, 저장하시겠습니까? 라고 되어 있는데, 뭐 아니요 눌러서 일단 뭐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언두가 없어져요. 한마디로 언두를 없앤다,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다가 그리기 위해서 솔리드 형태에서 그 육면체를 그려보겠습니다. 육면체를 선택하시고 100, 100, 100 입력하시고요. 솔리드를 체크한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.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. 그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고 곡면을 체크하시고 또 옆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요. 여기도 100에 100에 100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. 자, 그럼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요. 하나는 솔리드고 하나는 서페이스예요. 근데 딱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. 이걸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구분이 확연히 돼요. 얘는 솔리드거든요. 얘는 서페이스고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필렛을 주게 되면,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좀 빠른가?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. 솔리드에서는 필렛을 엣지를 3개를 선택해서 필렛을 주잖아요. 그러면 자동으로 이 만나는 부위가 필렛이 주어져요. 솔리드에 필렛을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 필렛이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고, 단일 반지름 필렛 얘를 체크하시고요. 엣지 부분만 선택되게 이제 솔리드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, 어떤 대상을 이제 필렛을 줄 때는 원래 엣지가 대상이 되지만 면을 선택하면 그 면 자체가 외곽에 엣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엣지를 그렇게 해서 선택할래, 또는 바디를 통째로 선택하면 그 솔리드 바디의 모든 엣지가 다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게 선택할래 물어보는 건데, 우리가 지금 할 때는 단일 커브 엣지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놓고 이 세 개의 엣지 부분을 선택하고 확인을 해보잖아요.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R값을 10이라고 입력하고 하면 이렇게 알아서 모서리 만나는 부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. 물론 이걸 이제 그 각진 형태로 할 거다 뭐 체크해보면 뭐 각진 형태로 되기도 하는데,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오토 프리뷰 리설트, 이거 같은데 코너, 이게 지금 코너를 가까이 되면 오른쪽에 이제 미리부가 되어 있는데, 저렇게 이제 각지게 할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할 건지 그 내용이거든요. 일단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, 그러면 곡면도 우리가 곡면 면 대 면으로 필렛을 하면 저렇게 되느냐? 근데 그렇게 안 돼요. 이게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곡면 필렛을 체크해서 곡면 대 곡면 필렛 하겠다 체크한 상태에서 첫 번째 엔터, 두 번째 엔터, 그리고 R값을 10으로 해볼게요. 그리고 트림 하겠다, 미리 보겠다 체크하면 이게 되거든요. 자, 얘는 이렇게 됐습니다. 적용을 눌러주시고 두 번째 엔터, 엔터 했어요. 근데 트림이 안 됐네요. 트림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아까 여기서 끝단 확장이라는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. 적용을 눌러주시고 다시 찍고 엔터, 찍고 엔터. 얘는 필렛을 줬는데 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안 되죠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처리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. 그게 그리기 곡면에서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. 필렛 블렌드, 얘를 체크한 다음에 필렛 할 이 대상들을 선택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지고, 만약에 이제 형태를 이렇게 할 건지 6개의 엣지로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필렛 값이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쉽게 됐는데요.
만약에 이게 이제 동일한 상태가 아니었을 때도 가능합니다. 가령 얘가 10으로 줬는데 얘는 뭐 5로 한다든지 또는 얘는 8로 한다든지 이렇게 달리 줬을 때 선택하고 얘를 내가 R값을 8로 하겠다 체크하고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얘는 12로 하겠다 했어요.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가 지금 그 R값이 다른 형태거든요. 이렇게 달랐을 때 지금 이 곡면이 겹쳐 약간 만나야 되거든요. 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.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하나 둘 셋 선택하잖아요.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약간 뭔가가 조금 어설프게 된 걸 볼 수 있거든요. 이 끝단이 더 와야 되는데 덜 와서 이 부분이 면이 지금 생성이 안 됐어요. 자,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럴 때는 이 곡면을 좀 늘려 주셔야 돼요. 곡면 끝단을 늘리는 기능이 있어요. 그게 아직 안 배웠는데 그리기 곡면에서 여기 확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얘를 체크한 다음에 대상을 찍고 끝단 부분을 여기다가 한 5 정도 입력을 하고 끝단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드러나요. 곡면이 얘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이렇게 좀 늘어나 있어야 돼요. 교차되는 부위를 만들어 놓고 생성을 하시면 끝단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. 이렇게. 얘를 이제 3개로 할 건지 6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는데 6으로 할 때는 이 그 필렛이 없는 부위 그 부위에서 지금 면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어설프게 생성이 되는데요. 이럴 때는 커브를 추출해서 얘를 잘라내야 돼요. 우리가 커브로 곡면을 트림할 때 그것처럼 얘를 트림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만 Alt-E를 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곡면 3개의 그 필렛 부분을 연결할 때 이렇게 6개 엣지 부분으로 필렛 처리, 코너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